모시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제주 4.3 피해자 가족이시면서 제주 4.3 진실을 알리고자 제주도에서 제주 4.3 진실규명 도민연대를 이끌고 계신 이승학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 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하에 50재헌의원 선출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는 한마디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중앙당이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세력들이 5월10 재헌의원 선출 총선거를 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1957년 4월 1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건이 체포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돈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8.15 광복 당시에 제주도에는 일본군이 6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 과정에서 무기와 탄약 일부를 미군에 반납하지 않고 버리기도 하고 산속에 매몰하기도 하였습니다. 1945년 9월 28일에 일본군 항복접수팀 무장해제팀이 입도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접수받고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군정의 중점은 치안 유지와 적산 관리였습니다. 항복이 되면서 여운영이가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제주도까지 확대되어서 제주도에서도 이 건준 조직이 행정 조직을 표방한 제주도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4단위권이 조직되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행정기구를 표방했지만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위원회와 미군정과의 협력 관계는 1947년 3월 1일 기념 불법 시위 사건을 계기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발전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결성된 정당 조직은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입니다. 1946년 12월에 조선공산당을 남로당으로 간판만 바꾸어서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 결성하고 안세훈이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민전, 민청, 부녀동맹, 또 특히 민청과 부녀동맹은 읍면 4단위까지 조직되었습니다. 한편 우파 세력은 좌파 세력에 밀려 조직이 미비했고 지방으로 갈수록 열세를 멸치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부로 행정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에서 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좌파, 그 남로당, 제주도당은 여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국방경비대가 일개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경찰 조직으로는 그
제주읍에 1구 경찰서, 서귀포에 2구 경찰서를 신설했습니다. 3.1절 기념 불법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 사건입니다. 1947년 2월 1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남로당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조직적이도 세밀하게 행사 준비에 대한 지침을 산하단체와 각 읍면 직장 세포들에게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은 각 마을 세포에게 1차 지령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 표에 보면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회로 남겨라, 삼성의 결정이 즉시 실천을 하라, 3.1절 기념 행사를 닷새 앞둔 2월 14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일부락구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가 결성하게 됩니다. 이 대회 벽두의 긴급동의로 명예의장의 스탈린 수상, 박헌영, 허헌, 김일성, 김원봉, 유영준이 6명을 추대했습니다. 이 추대된 명예의장들은 공산주의 운동의 최고위급 지도자로서 특히 김일성을 추대한 것을 보면 3.1절 기념 행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김구는 한마디 없었습니다. 1947년 1월 10일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이곳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의 청조직은 제주 4.3 사건 때 자유대와 유격대의 핵심 분간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제주경찰당부는 2월 12일 날 4가지 사항을 발표합니다. 가두 행렬과 데모 행진은 전적으로 금지한다. 시위 행렬은 절대 금지하고 기념 행사를 가지려면 읍내를 벗어난 서비행장에서 거행하라는 최후적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행사장인 제주 북국민학교에 남로당이 동원한 군중이 모이게 됩니다. 오현중학교 주위 길목에서 군중들이 대기 집결하여 3.1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스크바 상상회의 절대 지지, 미소 공동회의의 개최 요구 등 프랑카드를 들고 있었으며 부녀 동맹원들은 붉은 완장을 두르고 반미보라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행사에 2008년 4월 1일 김하영 씨가 증언을 했는데, 이 행사에서 옛 은조인 애국가와 소위 적기가 김일성 장군 노래를 선창하며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일부 군중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이 결의를 박수로 찬동을 얻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만세 3창으로 식은 끝났습니다. 8명씩 1조로 어린 학생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는 젊은 청장년들이 스크럼을 짜고 북국민학교 정문을 나와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주 북국민학교 행사는 불법 집회인가 합법 집회인가, 제주경찰서는 이에 대한 무허가 집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사단 정모참모부 24군단에 전출한 정부보고 제1보에는 이날 행사를 허가받지 않은 집회로 규정 보고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플래카드용 장대를 뽑아내어 임명관 경위가 타고 있는 마리 항문을 찔러대는 바람에 논란말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마침 그 영주 여관에 사는 마침 갑자기 튀어나온 6세가량의 어린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영주 여관 길옆 배수로에 떨어졌는데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없는 것으로 봐 경미한 사고로 보아집니다. 김하경관이 어린이가 길옆 배수로에 떨어진 사실을 몰랐던지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관람 군중들이 야유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군중들은 악질 경찰놈 때려 죽여라, 악질 경찰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다, 저놈을 붙잡아 붙이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습니다. 김하경찰대가 어린이를 치워 부상 입혔다는 소문, 곧 남로당 제주동 간부위원 간부된 전해지자 그들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며 김하경찰대가 어린이를 치워주겠다고
흑색 선전을 시작하여 경찰의 반감을 사고 있던 군중들은 투석과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라는 등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강동혁 제주경찰서장은 10일에 여러분께서 해산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온다면 무력을 행사해 여러분을 저지하겠습니다. 시위대들은 미친 개는 개 수작하지 마라. 시위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 흠위에서 저희는 무엇하느냐. 고함 섞인 확성기가 강동료 서장의 목소리를 제압하듯 시위 군중을 독려했습니다. 와와 총 함상과 함께 경찰서 정문 저지 무너졌는데 빵빵 천지를 뒤흔들 고막이 터진 듯한 총성이 들렸습니다. 위협 발포인 것 같았습니다. 시위대우가 흩어지는 관덕장 칠성로 소문할 것도 없이 시위건중이 곳곳으로 피신하느라 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경찰서 건너편 식산은행 부근에서 경비 중이던 기마경찰 한 명이 부근에 있던 남로당원 청년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말해서 끌어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덕정과 경찰서 막루에 근무하던 응원경찰이 동료를 구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결과 경비 경찰들이 총격함으로써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런 민심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런 좌파 세력의 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해 나갔습니다. 3월 7일 각 읍면위원회 세포에 3.1 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 장문이 10차 지령서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3.1 불법 시위 사건 한 달 후가 아니라 13개월 후인 1948년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3월 1일 시위 사건을 4.3이 원인으로 보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3월 1일 시위 발표는 당시 해방전국에서 좌우익이 충돌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고 3월 1일 시위 발표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에서는 한국에선 유례도 없었던 반민 총파업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파업은 경찰이 3.1 시위 발표와 그 대응에 항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지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도 선풍, 주민들과의 경찰이 출동에 보면은 우도 사건, 중문이 사건, 부자욱 종달리 사건들 일어나게 됩니다. 후에 중문 사건이 있었고 북천리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회로 우익 진영이 강화되어서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당 제주도 당부가 창립되고 특히 대동청년단 제주 조직은 각 지구로 확산해서 4.3 사건 발발 당시에 경찰지서에서 단원들이 전략 근무를 하는 등 남로당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경찰에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2월 폭동, 한반도 문제를 상정한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미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온 이른바 27 구국 투쟁이었습니다. 27 구국 투쟁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에 구원을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요 글이 있습니다. 4개의 경찰 린치 사건, 한경면 저지 지소 습격 사건, 고산 지소 발포 사건이다. 다음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투쟁과 결정과 준비입니다. 신촌 22 애월 26 검거 사건에 보면은 미 24군단 정부 곳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1월 20일 새벽 3시 경찰이 남로당 조천지부 불법 지회장 특습 106명을 체포한 것을 시발로 1월 26일부터 모두 220을 검거했습니다. 여기서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내용이 문건을 압수했습니다. 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덕구는 10만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발가락이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1월 26일 밤에 북제지군 애월
위에서 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안세훈, 조몽국, 김달산 거물급이 경찰에 검거하게 됩니다. 이때 김달삼이는 반독정에서 내릴 때 경찰이 감시가 허술함을 알아채고 차에 뛰어내는데 김달삼이는 젊은 혈기로 죽자살자 뛰어 도망쳤다고 하는데 김달삼은 일본 성봉중학교에서 배운 유도 기술로 경찰관을 엎어놓더란 설과 뿌락치, 호송 경찰관이 뿌락치가 아니라는 말도 전해져 옵니다. 1948년 3월에 이르자 50선거를 앞둔 미군정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남로당 제주도당에 내린 폭동지령은 상급당인 전남도당 및 중앙당이 지시했다고 봅니다. 이런 제주도당이 전남도당 이하에서 중앙당이 폭동 지시를 전남도당 이하인 제주도당에 이첩하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장폭동 결행 방침은 1948년 3월 5일 전남도당 조직 지도원 5루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도당 제주도당 상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장보고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은 단정을 반대하는 투국투쟁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을 남로당 전남도당이 이첩하달라는 지령문으로 보이는 것에는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경찰 간부와 고위관리를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노획하고 총선거와 분장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 2월 11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회 권고를 급습해서 194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계속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지령문을 압수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남로당 중앙당은 전남도당 2차 폭동 지령을 2회 문건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복은 전남 도립병원에서 간호병원으로 근무한 제주 출신 조경순이 안내를 받아서 48년 2월 중신경 그 김달삼을 만나서 제주도에서 단산 반대 투쟁이 남도당이 사는 길이요, 제주도에서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하면 육지부에서 전국에서 호응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단선을 못할 것이다. 단선을 못해야지. 단선을 하게 되면 남쪽에 반공국가가 탄생하게 되어 남로당은 설 자리가 없다고 중요한 지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4월 3일 무장폭동, 1948년 4월 3일 새벽 4시경 한라산 오류의 봉화가 울렸는 이는 무장공격을 계획돼 지시한 남로당의 신호였습니다. 400명의 인민유격대는 지방에 있는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공격해서 경찰 및 우익 인사들을 가족도 살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했을 뿐 아니라 도로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절단하고 도로상에 돌멩이를 쌓거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경찰이 통신을 차단하고 경찰 기동대의 차량을 방해하였습니다. 제주읍에 있는 경찰이 중심 감찰청과 제1부 경찰서를 분쇄한 임무를 주어진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출동하지 않아 거사는 절반이 성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교 뿌락치인 제9연대 3두 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비대 동원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은 조선인민공화국 절대 사수 인민유격대의 합법화입니다. 이때 4.3 사건 4월 3일 일어난 그 피해는 우익 인사 살래 223명 중에는 독립운동가이며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 목소가 생체로 산미상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인민유격 조직 및 편성을 보면은 3월 3일 무장동기 집회는 무장대를 1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해체하고 강면에서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해 인민유격대 속칭 인민군을 조직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산해 활동하는 정예의 인민유격대와 자위대, 특경대, 정치소조군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경대 투장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되자 미 군정에서는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서 이것을 톱을 하게 됩니다. 미 군정장관은 경찰력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4월 16일 경비대 투입을 지시하게 됩니다. 부산이 오연대 2대대가 제주도에 출동하였는데 4월 19일 밤 진해를 출발해 제주도에 도착하여서 미 군정은 경찰력 맞는 사태 수습이 안 되어 제주도의 9연대 1개 대대와 5연대 4개 대대 7개 대대로 사태를 진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귀순 공작 실패와 제9연대장 부채 제11회 층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로당은 50총선거 방해로 선거위원 선거사무소를 피습하게 되고 또 최종 선거 등록 결과 제주도 등록률은 64.9% 전국 평균 91.7% 및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개의 선거구가 무효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피살 사건이 발생하게도 경비대를 개편하게 됩니다. 남로당이 지하 선거와 해주 대회입니다. 남조선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고 다음 김달선이가 52,350명의 투표지를 갖고 해주로 가서 거기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 벌어진 이포구의 토론 시간에 제주 4.3 사건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어서 신생 정부는 진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창설하게 됩니다. 다 여기에는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덕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제주 읍사무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가 2, 3일간 휘달렸습니다. 장건리 전투,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민보단의 진압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엄령을 또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 이연대의 진압작전입니다. 정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48년 10월 13일 이후로는 유격대의 조직적인 저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격대가 무력화된 것을 판단하고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이연대는 오동리 월평리 전투, 위기리 전투, 남원 전투, 북촌리 사건, 다음 제주도 전투사령부의 진압작전, 도로오르미 피스, 녹화기 대승. 다음은 남로당 반란군 2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덕구 남로당 반란군 와해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덕구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이덕구에게 국기훈장 3급을 수여하고 평양 근교의 대구 열사령에 그의 감염 비석에 남조선 혁명 비문을 넣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것은 제주에 있는 회천동에 이덕구 가족묘지에 이덕구 가족 이렇게 거창에 해놓았습니다. 다음 예비검속과 제주 유지 사건, 남로당 인민유격대 괴멸. 6.25 전쟁 때 1950년 9월 16일 KBS 방송국이 여기 남로당 인민유격대 습격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금족 폐쇄와 마지막 토벌입니다. 자, 1957년 3월 14일 여자공비 한순애를 생포하게 됩니다.
1957년 4월 1일 성산포 경찰유격대가 주자면 송당리 토굴대에서 숨어있던 최후의 남로당 빨치산 5원군을 생포함으로써 남로당 인민유격이 완전히 속단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것은 이연대가 세운 그 남로당 빨치산 그 평정 기념을 한라산 정상에 평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1958년까지는 이 비석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이 비석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에서 제주 4.3이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승학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여기 주한 이 대사관 측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걸로 파악이 돼서 사실은 오늘 그 여기 주관한 프리덤 칼리 장학회에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미국 대사 앞으로 초청장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조금 전에 왔다가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아까 안내하라고 자꾸 이렇게 예. 설치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반드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미 군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작태를 보고서 미국에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정식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주한 미국 대사 앞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붙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은 이 책자는 이번에 주간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집에 가서 잘 간직하시고 꼭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간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우리의 역사 투쟁의 일환이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의 과거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국 현대사 역사 박사이시며 현재 자유연대 대변인과 바른역사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이명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사학 박사가 아니고 문학 박사인데 명패가 말이 안 돼. 마스크 좀 벗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저한 얘기 yap해가지고 소리 너무 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예예. 이 오디오 목소리가 입력이 안 되면은요. 예. 안 돼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가까이 대시면 그쵸, 모르겠네. 말씀은 필요하십니다. 제가 안 들려.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관련해서 그래서